네, 시장 이슈와 함께 또 앞으로의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도 들어가기에 앞서서 장기 포트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장기 포트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거 올해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죠. 일단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일단 수익률을 보시면은 ICD 일단 11.93% 수익률 만들어졌고요. 코텍스 레버리지 125.51%, 그리고 코텍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94.68%, 뭐 삼성전자 59% 넘어갔고요. SK하이닉스 쭉쭉쭉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SK바이오팜이 마이너스 10.82%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네.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딱 그 두 종목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안 네. 그래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So what입니다. 뭐 어쩌라고, 오늘 주가 빠졌는데 뭐 어쩌라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추가 비중 확대해도 돼요? 추가 비중 확대는 제가 보통 이제 말씀드릴 때는 이제 양봉 한 두세 번 정도 확인하고 안전한 자리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일단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오늘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뭐 매수해도 상관없긴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양봉 한 두 번 보고 매수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제가 뭐 다음 주 쭉쭉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네.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릴 테니까 꼭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관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사실 지난 연말에 확인을 못했는데 분명히 기관이 제일 많이 샀을 겁니다. 기관이 뭐 거의 1, 2등으로 매수했을 거고요. 오늘 기관 매도하니까 걔네들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말에 매수했다가 연초에 팔거든요. 뭐 배당 받고 팔고 여러 가지 네. 뭐 기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는 내년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시점 한 달 전 2월 중순까지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된다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팜은 어쩔까요? SK바이오팜 오늘 사실 나온 물량 마지막이죠. 사실 근데 제가 오늘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빠지면 사실 생각보다는 좀 덜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양봉이네요, 지금. 네, 양봉 전환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 보호해서 물량 자체가 나올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쯤에 제가 추가 의견 드려서 비중을 좀 높이고 단가 떨궈가지고 수익을 그대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좀 분기별로 정리를 해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본론부터 우리가 2021년 올해가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리즈 두 번째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원화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이고 유동성의 힘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끌어주는 장일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두 번째는 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번이랑 분위기 좀 다르게 한번 가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의 주제는요. 조정은 항상 염두에 두자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 좋은데 뭐 참으로 확 깨우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게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도 오르고 내리는 게 있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릴 때가 있으면 잠깐 쉬어가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쉬어가는 흐름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각 분기별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긍정적인 포인트 그리고 부정적인 포인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분기별로 가보죠. 분기별로 네.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일단 1월 5일 제가 일단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파란색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이거는 좀 긴장을 좀 하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지아 상원 결선이 빨간색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때 사실 이거는 양쪽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참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블루웨이브보다는 그래도 이제 공화당이 상원에서 이기는 것이 좀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밸런싱이 맞춰지게 되면 그래도 내년에 뭐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래도 아무래도 정책을 수행할 때 서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예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의미로 제가 빨간색으로 한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취임식 있죠.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사실 이번 1분기 때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가 MSCI 분기 리밸런스입니다. 분기별로 리밸런싱하고 그리고 반기별로 리밸런싱을 하는데, 이 부분 좀 체크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리밸런싱이 진행되면 한 달 정도 전부터, 뭐 적어도 한 15일 정도 전부터는 좀 긴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올해는 개인들이 힘으로 이걸 찍어 누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양회, 3월 3일 날 중국 양회가 있는데,
이것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국 관련 중요한 포인트가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짜증나고 정말 화가 나는 공매도 재개 3월 16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거를 그 개인 의견서 그리고 청원 제출을 뭐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내면서 지금 그래도 공매도 재개를 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를 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그 내용들을 의견들을 좀 많이 보내고 있고 다양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도 시간적인 여유를 좀 보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재개가 될 가능성은 사실 높은 것 같고요. 재개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 일단 보호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가 괜히 공매도 때문에 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분위기가 워낙 좋은데 여기에 찬물 끼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일단 공매도 재개 이건 그래도 일단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적정한 좀 좋은 정책이 좀 뒷받침된다 하면은 뭐 재개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재개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OMC 항상 중요하죠.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바로 넘어가 볼게요. 4월 7일 우리나라 재보궐선거 있습니다. 일단 재보궐선거 있으면 당연히 이제 지금 보면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체크하셔가지고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FOMC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4월달 중요한 거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지금 보시면 환율 우리나라 원화강세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외환당국이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 왜냐?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 대상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외환당국이 나설 수 없고요. 4월달에 재무 환율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딱히 나설 수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보고서 보고 나서 기조를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외환당국이 어떻게 할지 포인트를 잡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 10일 MSCI 반기 리밸런싱 이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 있고요. 그리고 FOMC 있고 뭐 이 정도로 2분기 이슈는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많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3분기 때부터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붉은색으로 표시했다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3분기부터는 금융통화위원회든지 아니면은 FOMC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항상 가능성 혹은 이제 여러 위원들이 한국은행에 계시잖아요. 그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금리에 대해서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3분기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도쿄올림픽 뭐 파란색 표시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유 아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FOMC 빨간색 있고요. 그리고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 7월 중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MSCI 분기 리밸런싱 리뷰. 사실 이 리밸런싱 이슈는 우리가 항상 좀 이제 긴장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도 역시 올해 좀 큰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커버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큰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고 매년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파란색 바뀌었죠. 그리고 미국의 잭슨홀 미팅도 파란색 바뀌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들을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3월부터는 뭐 8월 이후부터는 조금 긴장해서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이제 금리를 올린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긴장을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뒤부터는 파란색이 더 많네요. 네, 맞습니다. 뭐 8월 3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좀 네. 긴장을 하고 좀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해봤고요. 그리고 메르켈 총리 은퇴했죠. 그리고 9월 26일 날 독일 총선 이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4월 달 뭐 다 파란색입니다. 근데 이게 파란색이라고 표시한 게 제 그 기조를 잘 아시겠지만 보수적인 기조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하고 이거 나왔으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감안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실 때 조금이라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하반기가 그러니까 긴장되는 좀 네, 분위기인 맞습니다. 거네요. 네. 하반기부터는 천천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중에 또 중요한 거 중국의 국채 FTSE 러셀 WGBI 국제 그 채권 시장인데요. 이쪽에 편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뭉치 돈이 이제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중국 주식 시장이 움직이고 중국 부동산은 계속 움직일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이슈들보다는 이런 이슈가 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뭐 10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단기적인 좀 걱정이 어쨌든 공매도 재개 시점 3월 16일을 앞두고 분명히 연장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전에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할까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근데 공매도 지금 이제 보통 공매도 하면은 이제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순기능이 과연 순기능인가를 봤더니 딱히 순기능이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는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쯤 돼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제가 항상 예로 들어드리는 거 있죠. 테슬라.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지금 쭉 올라가는 게 네. 과연 그게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는 건 아니죠. 두 가지입니다. 상승 베팅, 하락 베팅, 공매도를 많이 쳐놨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에서 쇼커버링 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네. 테슬라 혹시 우리나라 공매도가 많이 끼어 있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님들은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뭐 공매도 세력과 한번 해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의견 그만큼 드리고요. 조금 더 변동성보다는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얘기해 주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차피 개인 투자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외국인이 공매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시장에서 제일 많은 거래금을 가지고 있는 거 개인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돈으로 들어오는 거는 돈으로 이제 같이 한번 붙으면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테슬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나라도 공매도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상승에 대한 기운으로 또 올해 장이 기대되는 또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하나하나 또 일정을 통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리즈로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세 번째 계속해서. 시리즈 마지막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